예, 오늘은 이제 한자의 짜임이라 할까요? 예, 한자의 짜임. 한자의 짜임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처음 한자를 만들 때에 한자를 만든 원리가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만드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어떻게 한자들을 만들어 갔는지 그렇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문자의 발달, 이걸 볼 때 맨 처음에는 상형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상형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모양을 본뜨다라는 뜻인데, 이제 산의 모양을 보고 산이라고 하고, 그죠? 해의 모양을 보고 이제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옛날에 이제 뭐 구석기 시대나 이럴 때 분명히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었을 겁니다. 이제 뭐 동굴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사냥한 그 소라던가 뭐 고래라던가, 그죠? 암각화 우리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뭐 고래라던가 이런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뭐 산이 있고 말이야, 뭐 해가 있는데요, 어쩌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모양이 생긴 게 고래고 이렇게 생긴 게 뭐 암소다 그러면서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또는 그 그림을 그려놓고 뭐 제사를 지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을 겁니다. 그 맨 처음은 이제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그림일 뿐이지 그거는 문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얘가 그림이에요. 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는 모양이 있잖아요. 모양. 그죠? 모양이 있는데 이 모양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죠? 이게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까지만 있어가지고는 문자라고 하지를 않아요. 문자가 되려면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얘를 뭐라고 읽을 거냐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음이라고 합니다. 소리라는 거죠. 소리. 소리라는 거죠. 소리. 요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한자의 3요소라고 합니다. 한자의 3요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제 문자에 해당합니다. 이걸 우리가 한자의 3요소라고 하죠. 한자의 3요소.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 그림 문자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제 문자가 된 거죠. 문자가 돼가지고서 발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인지 능력이 발전하고 발달하다 보니까, 인지 능력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표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문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문자가 이제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또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난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지? 이건 너무 짜다.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냐 이겁니다. 너무 많아지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지게 되니까, 이게 이제 그림 문자에서 우리가 이제 그림 문자를 뭐라고 하냐면 표의 문자라고 해요. 표의 문자. 뜻을 표현하는. 이게 이제 산이라는 뜻을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표의 문자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표의 문자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그 뜻만을 표현하는 이런 식의 그런 문자만으로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뜻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음을 나타내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표음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자의 발전은 그 상형, 그러니까 모양을 본뜨는 그림 문자와 같은 글자에서, 두 번째로는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가냐면 표음 문자, 그러니까 소리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벳이라던가 한글이라던가 이런 거는 우리가 표음 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한자는 더 많은 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의라던가 형성이라던가 뭐 이런 다른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한자가 무한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래가지고서 뭐 다양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자를 만들어낸 원리를 정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육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자의 짜임은 우리가 육서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육서의 방법. 그래서 한자를 어떻게 만들어냈느냐라는 것이 육서, 6가지의 방법이라는 쓰는 방법이다. 한자를 만드는 방법이라 해서 육서라고 합니다. 기본 원리가 이제 한자를 만드는 원리가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형이라는 부분입니다. 상형. 첫 번째가 우리가 말하는 게 상형입니다. 모양을 본뜨다라는 뜻입니다. 얘가 본뜰상, 코끼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여기서는 본뜰상자가 되고요. 얘는 모양형자입니다. 모양을 본뜨다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의 모양을 보고서 산이네, 산산, 그죠? 옛날에는 우리가 이걸 매산 또는 매산, 지금은요 산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매라는 말이 옛날에는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없어지면서 이게 오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여기 연결이 돼가지고 어로 바뀌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매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매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2가지가 다 쓰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문제는 지금은 매라는 말을 이제 안 쓰니까 그냥 산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산입니다. 그래서 산의 모양을 본뜬 걸 우리가 산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요. 예, 글자의 모양을 본떠서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글자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해의 모양을 본떠서 해일이라는 글자, 달의 모양을 본떠서 달월이라는 글자, 그렇죠? 물에 흐르는 모습을 본떠서 시내 천자, 그 다음에 동물의 모양, 그러니까 새의 모양을 본떠서 세조라던가, 소의 모양을 본떠서 소우라던가, 양의 모양을 본떠서 양양이라던가, 그죠? 말마도 있겠죠? 말마. 개견도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글자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수백 글자 정도, 수백 글자 정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100단위로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후반 정도는 아니고, 전반 정도쯤 돼서 수백 글자 정도 됩니다. 근데 수백 글자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모양을 못 떠가지고 만든 글자니까. 근데 정확하게 몇 글자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얘가 이게 모양을 못 뜬 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럴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설문해자라는 허신이 지은 설문해자라는 책에 그럴 거다라고 추측이 되고 연구된 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상형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애매한 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애매한 글자들은 걔네들은 이게 상형 글자인지 다른 글자인지 그러니까 지사나 회의나 형성이나 이런 글자인지 이거 이제 구별이 정확하게 안 되니까 몇 글자가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기엔 좀 어렵죠. 그냥 한 수백 글자, 100자, 200자, 300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상형이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말하는 지사라는 글자예요. 지사라는 글자입니다. 지사. 자, 일사자인데요.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상황을 가리킬 지자, 상황을 가리키는 글자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사 글자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추상적인 것 뭐라고요? 점이나 선을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이용하여 추상적인 것을 점이나 선을 이용하여 만든 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과 선으로만 이루어진 글자가 아니고 점과 선을 이용한 글자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리고요. 추상적인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추상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한문에서 한자에서 뜻하는 추상적인 것이다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또는 하나로 특정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가 추상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한일자라는 거는 요거 하나가 있으니까 한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추상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일 수도 있고 사람이 하나일 수도 있고 책이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결정이 되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의 의미는 모양이 확정적이지 않아요. 확정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모양이 없는 거죠. 없는 거. 모양이 없다라는 거는 뭐죠? 모양이 없다? 사랑한다라는 말에 모양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좋아한다, 미워한다, 그리워한다. 이런 거는요, 모양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는 것들은 저희가 추상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과 선을 이용한다라는 말은 첫 번째는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글자다라는 것이 첫 번째 있을 거고요. 그죠? 첫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글자다. 두 번째는요, 점과 선을 이용한 글자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글자들이 뭔지 한번 살펴보죠. 방금 전에 한일자가 있었습니다. 한일자. 선을 이용했네요. 하나라는 뜻입니다. 두이자. 두이죠? 두 개 있습니다. 선을. 그러니까 이게 두이자죠. 점이 세 개다. 점이 아니지. 선이 세 개다. 그러면 석삼입니다. 이런 식으로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글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점과 선을 이용한 글자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거 하나 더, 몇 가지 더 볼게요. 자, 뭐뭐의 위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위상자를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만들어진 글자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상자입니다. 그래서 위상자. 또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게 뭐가 있어요? 어디 아래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점 변해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죠. 그래서 아래 하자. 이건 점과 선으로만 이루어진 거죠. 그죠? 네. 가운데 중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다. 어디에 가운데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네, 이런 상중하. 그런데 이제 점과 선을 이용한 글자는 그러면 뭐가 있느냐라는 건데, 이런 게 있죠. 나무가 있어요. 이건 나무목입니다. 나무목. 이거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상형이죠. 나무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무의 뿌리 부분, 이 부분에다가 점을 찍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무슨 글자로 바뀌게 되나요? 근본 본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글자는 그러면 무슨 글자예요? 지사 글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점을 이용한 글자거든요. 선을 이용한 글자는 뭘까요? 나무목이 있습니다. 나무목이 있습니다. 똑같이. 근데 거기 위에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길게 선을 하나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끝말자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근본 본자고 얘는 끝 말자가 됩니다.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본말이 전도되었다. 그죠? 본말. 이때 말자의 나무목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상형의 원리로 만든 겁니다. 근데 그거에다가 선을 넣었잖아요. 선을 이용한 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들을 우리가 지사 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상형의 원리, 두 번째는 지사의 원리에 의해서 한자를 만드는 원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형과 지사가 한자를 만드는 기본 원리의 기본 방법, 기초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가 이제 먼저 나오고, 보통은 여기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 다른 나라 문자들은 알파벳이라던가 이런 글자들은 무슨 방법으로 바뀌어요? 표음 문자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근데 한자는 이제 다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표음 문자를 하게 되면 내가 만든 글자를 다른 사람이 읽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읽을 수가 없어요? 다른 민족이 읽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중국이라는 나라에 지금도 50개 이상의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그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의 말이 달라요. 옛날엔 더 많았겠죠. 수백, 수천 민족이었을 겁니다. 다양하게. 같은 민족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다른 게 많으니까.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 버리니까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표음 문자를 채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표의 문자를 계속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표의 문자를 계속 가져가려니까 세 번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한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방법. 회의의 방법입니다. 모일 회자의 뜻의자입니다. 그래서 뜻을 모아서 새로운 뜻을 만들어낸다라는 뜻입니다. 회의 글자. 뭐가 있을까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수풀이라는 것을 뜻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무를 하나 더 붙여줍니다. 얘가 뭐예요? 수풀림자가 됩니다. 나무와 나무가 만나니까 수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풀림이 됩니다. 하나 더 보죠. 사람이 있는데 나무 옆에서 기대고 쉬고 있습니다. 그럼 쉬다. 쉴휴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요. 요거는 만들어내기가 쉽습니다. 왜요? 나무와 나무를 만났으니까 나무목 2개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무가 많이 모여서 나무목, 마무가 3개나 있으면 빽빽할 3이라고 하자. 이렇게 글자를 모으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얼마든지 쉬운 방법이죠. 이렇게 빽빽하게 많이 모여 있으니까 수풀이고 얘는 빽빽하다라는 뜻이구나. 된단 말입니다. 여기도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뭐가요? 요걸 뭐라고 읽을 거냐라는 겁니다. 문자가 되려면 형, 의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모양, 소리, 뜻. 모양하고 뜻은 됐는데 소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붙이는 것도 한계가 있죠. 얘를 림이라고 할까? 람이라고 할까? 놈이라고 할까? 이걸 붙이는 것도 하다 보면 원칙도 없고 그냥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나무 옆에서 쉬고 있네? 쉬다라는 뜻으로 가지는 글자구나. 여기까지는 좋아요. 얘를 뭐라고 할 거니? 휴, 쉬자. 그래, 휴 좋다.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엉터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방법이 네 번째 뭡니까? 형성이라는 방법. 원래는 회의 글자 몇 번째 더 하고 해야 되는데, 자, 모양 형자에다가요, 소리 성자를 붙여가지고 형성이라는 방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형성이라는 방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형성 글자에 대해서는 조금만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무슨 글자가 더 있는지 한번 좀 보자는 겁니다. 남자가 어디에 있어요? 밭에 있어요. 남자가 밭에서 일해가지고서 곡식을 만들어내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서 사람들,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사내죠. 그래서 사내 남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되겠나요? 회의 글자? 네, 회의 글자 이 정도. 예시가 많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회의 글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왜 많지가 않나요? 이거 만드는 게 그지, 이런 말씀 안 돼요. 이거 만드는 게 엉터리니까. 그래서 형성이라는 방법이 만듭니다. 이거는 모양형자고 소리성인데요. 모양형자고 소리성인데요. 얘네들은 한 부분은 뜻을 나타내고, 모양이라는 것은 뜻을 뜻하는 것이고요. 성이라는 것은 소리를 뜻하는 겁니다. 자, 소리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부분은 뜻을 담당하고. 자, 그럼 보세요. 일단 회의의 방법으로 글자를 만듭니다. 뭐가 있을까요? 삼수에 풀을 청자. 물이 있네요. 삼수는 물이지 않습니까? 물수의 변형이에요. 얘는 뭐예요? 풀을 청자입니다. 풀을 청. 자, 한 부분은 물을 뜻하고, 두 가지다. 물이 푸른색이에요. 그럼 맑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맑다라는 뜻을 가진 겁니다. 맑다. 자, 모양이 있고 맑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뭐가 필요하나요? 음만 있으면 되죠. 음을 엉터리로 만들어야 돼요. 엉터리로 만들지 말자고 한 겁니다. 어떻게? 한쪽 부분에 있는 소리를 그대로 가져오자. 이게 말글청이 돼버린 거예요. 즉, 두 글자 또는 세 글자 몇 개가 이제 뭉쳐서 만들어지니까 그 만들어진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한다? 부분의 역할을 한다. 나머지 부분은 뭐냐? 뜻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분은 뜻에 관여하지 않나요? 관여합니다. 뜻 부분과 관련이 있어요. 뜻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둘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심이 되는 뜻이 있을 것이고 부차적인 도움을 주는 뜻이 있을 거예요. 그때에 이 부차적인 도움을 주는 뜻 부분이 음에 해당하는 것을 넣게 되는, 음에 해당하는 거죠. 음에 해당.
그러면은 뜻이 중심이 되는 이 부분은 뭐로 발전을 하게 되나요? 부수라는 것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부수. 부수라는 것이요. 무슨 의미예요? 결국은 이 글자 중에서 뜻이 가장 강한 부분이 뭐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부수라는 것이. 결국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게 사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전에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을 청자가 나왔어요. 풀을 청자. 그죠? 비슷한 방법으로 해자가 붙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된 글자.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해가 나와서 파란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해가 나와서 파란색이 되었다. 그러니까 날씨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갠 거죠. 그래서 개다, 갤. 요 부분이 부분이 됩니다. 청. 이 글자는 갤청자가 되는 거예요. 한 부분이 부분이 있다. 그러나 뜻은 관련이 있다. 얘가 중심이다. 그러면 부수가 뭐다? 해일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한자를 보면 이 글자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짐작도 할 수 있고 이 글자나 이 글자가 어떻게 읽을까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짐작은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형성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입이 있고요. 이게 입구자입니다. 입구. 요게 뭐죠? 안일미자입니다. 안일미. 뜻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아직 요리가 다 안 됐는데 입으로 맛을 보겠다. 맛을 본다. 맛이라는 뜻이 나오는 거죠. 요리가 아직 안 됐는데 입을 대가지고 하는 짓이 뭐다? 맛을 보기 위한 것이다.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 안일미자라고 하니까 만미라고 하자. 하나는 뜻, 하나는 물론 뭐 하나는 아니죠. 둘 다 합쳐가지고서 뜻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중심이 되는 거죠. 중심이 되는. 그죠? 중심이 되는 뜻입니다. 미라는 형성 글자가 만들어요. 회의 글자가 몇 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다가 부분을 도저히 감당을 안 되니까 형성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글자는 형성 글자로 만들어진 겁니다. 한자의 60에서 70%가 형성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나머지 상형, 회의, 상형지사, 회의가 나머지고 이 부분이 60, 70%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한자가 소리도 변하고 뜻도 다양하게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가 완벽하게 딱 떨어지는 글자 이제 조금씩 줄어들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변형이 있고 뭐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글자는 형성 글자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뜻도 짐작할 수 있고 음도 짐작할 수 있도록 변화된 거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서 중에서 앞에 배웠던 상형,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사, 그 다음에 회의, 그 다음에 형성, 이 네 가지를 한자를 만드는 기본 원리 네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가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다섯 번째.
그 다음에가 무슨 방법이에요? 전주라는 방법입니다. 전주라는 방법. 여섯 번째가 무슨 방법이에요? 가차라는 방법입니다. 빌린다라는 뜻이에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우리가 이거를 응용의 원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응용의 원리. 기본 원리가 네 가지가 아니고 새롭게가 아니죠. 그거를 기본 원리로 이미 글자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글자를 가지고 응용하는 방법. 그래서 응용의 원리 두 가지입니다. 응용의 원리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